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이 된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한 가지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 70이 넘은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예순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전 재산을 다 내놓아도 좋겠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제 이야기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마음이 예전보다 더 복잡해졌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계십니까? 댓글로 복잡해졌다 또는 그냥 넘긴다라고만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깊이 와 닿을지를 결정할 겁니다. 저도 예순이 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고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순을 넘고 나서 보니 인생은 그렇게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오히려 그때부터 더 복잡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돈 때문에도 아니고 건강이 크게 나빠진 것도 아닌데 마음이 편해지질 않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깨닫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하나가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세 가지가 분명해질 겁니다. 왜 지금까지 마음이 힘들었는지 알게 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보이기 시작하며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감이 잡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살짝 바꾸는 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럼 제가 예순을 넘어서야 알게 된 첫 번째 이야기를 차분히 꺼내보겠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마음이 좀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고 일에서도 한 발 물러났고 예전처럼 급할 일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바빠졌습니다. 몸은 느려졌는데 생각은 더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모자라면 어쩌나 아프면 병원비는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당장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연금도 들어오고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엔 건강 탓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예전 같지 않은 몸 때문에 우울한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지 않은 날에도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제야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문제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오래된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저는 여전히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러면 안 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괜히 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에게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있었습니다. 정작 아무도 제 삶을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는데 말입니다. 또 하나는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을 미리 당겨서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젊을 때도 그랬습니다. 다만 그땐 바쁘다는 이유로 몰랐고 예순이 넘어서야 그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드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예전 방식으로 계속 살고 있어서 힘든 거라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데 저는 예순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다음 선택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한 것도 아니고 큰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꾼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순을 넘기고 나서 보니 제 삶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놓지 못하고 혹시 몰라서라는 이유로 계속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면 입지 않는 옷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신발장에는 발 아파서 신지도 않는 신발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버리면 될 텐데 이상하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입을 것 같고 아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쓰지 않을 돈까지 미리 걱정하며 아껴두었습니다. 정작 지금 제 몸이 편해지는 데 쓰는 돈에는 한없이 인색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절약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절약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모자라면 어쩌지, 나중에 더 필요해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희생하면서 미래만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은 통장에 그대로 있는데 그 돈을 쓸 힘이 남아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다리가 아프고 맛있는 걸 먹고 싶어도 소화가 안 되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기운이 없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그때 좀 쓸 걸 그랬어요. 이 말이 얼마나 많은 후회를 담고 있는지 옆에서 듣는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순 이후에도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인생은 점점 더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게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을 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먼저 가벼워졌습니다. 물건이 줄어들었을 뿐인데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순을 넘기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옷을 입어도 되나,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까, 괜히 튀는 건 아닐까, 계속 스스로를 점검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 스스로에게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예순 넘은 사람은 이래야 한다는 기준을 제가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저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평생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들 보기에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무난한 선택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자세히 나를 보고 있을까? 누가 내 삶을 평가하고 있을까 말입니다. 사실은 거의 아무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삶으로 바쁘고 남의 인생에 오래 관심을 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혼자서 상상 속의 관객을 만들어 놓고 그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습관이었습니다. 이 체면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참고 양보하고 조용히 넘어가니까 어른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계속 소리가 납니다. 나도 하고 싶다. 나도 쉬고 싶다. 나도 좀 편해지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쌓여만 갑니다. 예순을 넘어서도 체면을 붙잡고 살면 인생은 점점 더 답답해집니다. 하고 싶은 건 줄어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만 남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체면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를 늙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택이라면 이제는 내가 편한 쪽을 택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늦게라도 나를 돌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 삶의 속도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다음 깨달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예순을 넘기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과거 생각이 더 많아졌습니다. 밤에 누우면 지나간 장면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그때 그 말을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후회가 따라왔습니다. 그때 조금만 다르게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한 번만 더 용기를 냈으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마음을 건드립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몰랐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느라 뒤를 돌아볼 틈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생기고 조용해지니까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좋았던 기억보다 아쉬웠던 순간들이 더 선명하게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반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건 좋은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반성이 아니라 스스로를 괴롭히는 습관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아무리 붙잡아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장면 앞에 서서 혼자서 계속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땐 몰랐을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왜 나는 항상 그랬을까? 질문은 많은데 답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는 답을 주는 곳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아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는 그때의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보기엔 부족해 보여도 그때의 나는 그만큼밖에 알지 못했고 그만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해주었을 때 마음이 조금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잘못 살아온 게 아니라 모르는 채로 열심히 살아온 거라고 말입니다. 과거를 용서하는 건 그때의 나를 인정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현재가 조금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저는 알겠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오늘이 사라지고 과거를 내려놓아야 오늘이 살아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제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부터 말입니다. 과거를 조금 내려놓고 나니 하루가 전과는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변화가 생긴 건 아닌데 마음이 예전처럼 바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에는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됐네 하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하고 잠시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괜히 투덜거렸고 혼자 먹는 밥은 대충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요즘은 한 숟갈 한 숟갈 천천히 씹게 됩니다. 맛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새삼 고맙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산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운동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나갔습니다. 시간 채우듯 걷고 다 채우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걷다가 멈춰서서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바람도 느낍니다. 어디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없으니 걷는 시간이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변화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삶이 단순해지니까 기쁨도 단순해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큰일이 있어야 웃는 게 아니라 작은 순간에도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행복이 멀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를 이뤄야 하고 상황이 좋아져야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겠습니다. 행복은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걸 다시 보는 거라는 걸 말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순간들이 쌓이자 하루가 덜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각은 제 하루를 정리하는 방식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바꾼 건
하루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해야 할 일부터 떠올랐고 못한 일부터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하루를 크게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루 전체를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딱 3가지만 잘하자. 그것도 아주 쉬운 것만.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집 근처를 10분만 걷기. 저녁에 스스로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기. 이 3가지를 정해놓으니 하루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또 하나 달라진 건 아침을 서두르지 않게 된 점입니다. 누가 재촉하는 사람도 없는데 괜히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더군요. 그래서 아침에는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휴대전화도 바로 보지 않습니다. 창문부터 열고 바람을 한번 느끼고 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 하루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줍니다. 마음이 급하지 않으니 몸도 따라 느려집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이 그냥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씻고 텔레비전 보다가 잠드는 시간이었죠. 지금은 저녁을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씁니다. 오늘 뭐가 괜찮았는지, 뭐가 힘들었는지 조용히 돌아봅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일보다 괜찮았던 일을 하나라도 떠올리려고 합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날씨가 좋았던 것, 밥이 따뜻했던 것, 몸이 크게 아프지 않았던 것.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잠자리가 훨씬 편해집니다. 생각이 줄어들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또 하나 크게 달라진 건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연락이 오면 무조건 받아야 할 것 같았고 부탁을 거절하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제 컨디션이 먼저입니다. 오늘 힘들면 내일 이야기하자고 말합니다. 그게 무례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이렇게 하루를 조금씩 정리하다 보니 신기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 인생을 다시 내가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각은 관계에서도 아주 큰 변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60을 넘기고 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늘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그 역할들은 분명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 이 생각 하나가 마음에 들어오자 삶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달라졌고 하루의 속도가 달라졌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꾸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지금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편한가? 내가 숨쉬기 괜찮은가? 그 질문에 괜찮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노후가 불안한 이유는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건강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아직도 남의 기준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이 별거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나니 이상하게도 삶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포기해서가 아니라 내려놓아서 생긴 힘이었습니다. 모든 걸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됐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됐고, 완벽한 부모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조용한 하루를 좋아합니다. 큰 계획 없이 흘러가는 하루를, 특별한 사건 없는 일상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은 답입니다. 천국 같은 노후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하루, 가볍게 숨쉬는 마음, 그리고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삶.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괜찮습니다. 나도 이제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바로 시작입니다. 너무 늦지 않았고 지금도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 그 말 한마디가 남은 인생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줄 겁니다.